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이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직접 가서 뜨겁게 손을 높이 올려 발품을 파는 그 예배의 진한 맛을 자꾸만 잊을 때가 있어요. 고백합니다만, 이게 편리해진 세상에 내가 정말 이 신앙을 무겁게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면서 한편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신앙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게 되기까지 신앙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신 분들의 그런 핏값인데 우리가 허투루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무겁게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희가 이분 얘기를 오늘 많이 나눌 텐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의해서 정말 모진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공산당의 손에 의해 순교를 하게 되는 한 여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바로 문준경 전도사의 삶을 그린 뮤지컬에 이 배우님이 출연하셔서 완전히 열연을 펼치고 계십니다. 최지영님 모시고 뜨거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본부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12기 현숙 출연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뮤지컬 배우 최지영. 성악 전공이었지만 연기에 도전이 생겨 뮤지컬 배우로 전향하게 되고 높은 경쟁률의 뮤지컬 오디션을 지원하던 중에 한국 여성 선교사의 이야기 문준경에 발탁되어 열연을 펼치고 있다는데 내가 아닌 하나님의 무대로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뮤지컬 배우 최지영의 꿈과 신앙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근데 사실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또 하자면 제가 이 문준경 전도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배우 최지영 님도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뮤지컬 문준경이 다음 달에도 공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초청 공연으로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1년간 사역을 하고요. 이제 12월 말에는 아예 극장 공연으로 고정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참 네. 뜨거운 은혜네요. 일단 네, 뮤지컬 그렇죠. 소개부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뮤지컬 문준경 어떤 작품인가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시고요. 그리고 온 생애를 복음의 인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네. 17세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고. 그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는다고 맞아요. 쫓겨났다면서요? 소박을 맞으시고 그 당시니까 그랬어. 하여튼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그렇죠.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어찌됐든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 소박을 맞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소망이 되게 크셨어요. 왜냐하면 문 씨 집안의 셋째 딸이었는데 굉장히 영특했고 글을 되게 배우고 싶어 했던 그런 소망이 계셨는데 네. 또 여자라는 이유로 못 배우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한과 또 결혼 생활은 되게 행복하셨다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첩을 들이게 돼요, 남편이. 그 문중의 어른들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첩을 들여서 결국은 쫓겨나기까지 한 거예요. 그때 속박 맞고 참.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싹바느질집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시다가 어느 날 전도 부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증도와 여러 지역에 복음화를 하시면서 이제 공산당에 의해 순교 당하시기 결국은. 전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성결교단에서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세요. 그렇구나. 그분을 이렇게 몰랐다니 정말 무식합니다, 제가. 근데 사실 이런 역할을 맡게 되면 배우로서는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는 무겁다. 사명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아직 어리시니까 또. 제가 아마 제일 최연소 문준경일 텐데 이 작품이 거의 10년 이상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시즌 2에서 합류해가지고 잠깐 하고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할 때 투입된 건데 네. 아직도 사실은 이걸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낸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냥 그저 하나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그냥 은혜를 부어주세요. 관객에게 내 힘을 뛰어넘어서 전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럼요. 하고 그 방법밖에 있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가 전달하고자 한다면 맞아요. 그건 정말 한계가 있는데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디렉팅 들어가신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럼요. 어려워요. 근데 예, 진짜 이거 어려운 작품이에요. 네. 왜냐하면 또 이 배우로서 성극이잖아요. 성극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종교적인 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맞아요. 끼치는 선한 영향력. 그럼 2배로 무게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노래를 멋있게 한다고 되는 그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자살 시도라는 그 씬이 있는데 아이고. 항상 여기를 저는 정말 거의 피땀 흘려가면서 하거든요. 이때 줄줄 오는데 이때 다음에 바로 교체되는 게 몇 년 뒤에 이제 문 전도사님이 삭바느질 집을 홀로 이렇게 외로운 여생을 보내는 그 네. 씬으로 바로 탈바꿈되는데 그 전까지 막 피땀 흘리고 울다가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가서 이렇게 바느질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때 전도 부인으로 들어오는 배우가 저를 볼 때는 이미 이렇게 얼룩덜룩. 눈물 자국이. 그래서 세월이 더 있어 보여요. 오히려 약간 노림인가? 그렇죠. 약간 그때 10년 늙었어요. 이미. 그런 노림수인가? 네. 근데 호흡이나 이런 걸 다듬기도 진짜 어려운 아주 밭은 상황인데. 네. 오히려 근데 그 울고 이제 그 슬픈 것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외롭구나, 공허하구나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그리고 일단 약간 탈진이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때는 뭔가 힘을 낼 수가 없고. 그렇구나. 근데 매 씬, 매 무대에 한 장면 한 장면 다 하얗게 갈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맞아요. 강약이 아니라 이제 약간 강강강강일 것 같은 느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왜냐면 문전도사님의 삶이 지금 언뜻 듣기에도 뭐 쉴 수 있는 구간이 없네요. 맞아요. 정말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요. 왜 그 시절에 사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이 치열했잖아요. 거의 몸부림에 가까운 치열함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도 그거고. 그렇죠. 근데 그 뮤지컬이나 뭐 작품 가운데 노래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 네. 혹시 대표곡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문전도사님이 세상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복음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외로웠던 순간에 제일 밝은 빛을 만난 거죠. 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외로운 밤이라는 곡인데 요거 잠깐. 네, 감사해요. 선물이란 말 그 다정함 왠지 마음이 끌려 다차 구원이 뭘까 이 책에 이끌려 가나 의미 없던 내 삶에도 위로가 찾아올까 외로운 밤 쓸쓸한 나날들 사랑이란 말 잊고 살았어 이 삶 작은 선물 하나 내 맘을 움직이네 라는 곡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 우와, 끝나는 줄 알고 막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진짜 목소리가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를 네.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보통 후천적으로 또 노력도 필요하지만 타고난 사람 못 이긴다라는 생각 하잖아요. 근데 너무 타고나셨다. 세상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얘기할 때는 전혀 네. 예상을 못했어요. 약간 저음이라 얘기할 때 네. 갑자기 이렇게 카나리아가 나타날지를 몰랐는데. 진짜. 완전 다른 세계에 잠깐 갔다 너무 온 것 같은 감사해요. 느낌이었어요. 네. 네. 중간에 호흡을 못 차고 들어가서 제가 그냥 노래를 깨트려버렸어요. 근데 이 내공이 좀 느껴지는 게 신인이 아니시네. 이 작품이 최근작이 아니신 거죠? 네, 맞아요. 10년 전이 첫 작품 시작한
때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거의 9년 전인데요. 9년. 2015년에 문중경으로 데뷔를 했고 그랬구나. 그 이후로 여러 작품을 어머, 이렇게 돌았어요. 그렇다면 2015년에 처음 문준경 전도사를 역할했을 때랑 연기했을 때랑 지금 좀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데뷔 때는 너무 신났거든요. 그때는 항상 꿈을 가지고 뭔가 시작했을 때는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부딪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할 때죠. 예. 네, 그래서 너무 재밌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인지 색깔을 알고 오히려 문중경을 다시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려워지는 게 사실 성장하고 있는 거래요. 삶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느꼈던 것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삶에 대해서 그냥 네. 모르겠다 나는 살면 살수록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성장하고 배우는 거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문준경 역할을 하다 10년 후에 또 문준경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또 할 수 있잖아요. 한 30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면. 그렇죠. 뭐 50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관리만 잘한다면 할 수 있어요. 목 관리도 잘하고. 그렇구나. 근데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네, 맞아요. 아. 뭐 목소리에부터 이제 조금 네. 들으시면 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가 피아노를 권유를 하셔서 전공을 하다가 네, 예고 진학을 위해서 성악으로 전공을 바꾸는 건 어떻겠니라고 하셔가지고 네. 성악을 배워서 예고 가고 자연스럽게 음악대학에 이렇게 입학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럼 네. 성악을 전공할 당시만 해도 뮤지컬 배우가 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아빠 말 잘 듣고 그냥 그래 보인다. 아빠 말 그렇죠. 잘 듣는 사람으로 보인다. 참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참한 상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되게 고집이 세요. 이렇게 고마워요. 뭐 그렇게라도 네. 하나 있어야지. 참하기만 하면 우리랑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요. 네, 고집도 맞아요. 세야 또 배우로서 강단 있게 밀어붙이죠. 근데 그 뮤지컬 배우로 선택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악과 3학년 재학 때 네. 그냥 내가 그냥 이거 전공하면서 합창단 들어가게 될라나? 유학 가게 될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하는 건 좋았구나. 이제 성악으로 노래하는 게 좀 근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성악은 보면은 공명과 호흡, 보갑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좀 같이 갖추어져야 좀 완벽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테크닉적인 게 커요. 좀 엄격한 뭔가 훈련들이 또 수반이 되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항상 저는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 악기를. 그래서 발표 수업 때도 조금 이게 괜찮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매번 하니까 부담이 컸었는데 그 3학년 때 이제 유튜브 장면을 봤거든요. 시험 공부하면서 좀 귀찮아가지고 기분 전환으로 봤는데 거기서 이제 뮤지컬 배우 중에 홍광호 배우님이 뮤지컬 어워즈에서 지금 이 순간을 불러요. 네. 근데 거기서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면서 내뱉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전달받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는 거. 그 말하듯 하는 네.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악보다 쉬운 것 같은데? 그리고 성악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힘 네. 풀고 하니까 왠지. 맞아요. 지금의 순간 이거보다 그쵸? 지금 이 순간. 이것도 근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테크닉이 이만큼. 저 언니 웃는다 내가 노래하니까. 우리 작가 언니가 내 노래 실력 알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제 성악은 이제 외국어 공부를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태리어, 독일어, 뭐 체코, 프랑스어까지 언어를 먼저 외국어로 시작된 악기이기 가사가. 때문에 네, 오히려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객들이 음악회 와서 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걸 파악할 수 있나? 전공자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는 정말 1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드레스 이쁘네, 소리 좋네까지예요. 그다음
물론 제가 그렇게 감성을 잘 표현하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전달이 안 되는 게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성악은요 듣는 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소양이 요구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서 크로스오버로 전향하신 분도 많고 또 뮤지컬 선택하신 분도 많은데 그건 개인의 기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영 씨가 좀 자유분방한 기질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 네. 예. 그래서 나는 이 뮤지컬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복수 전공을 했는데 이제 제가 중앙대학교 나왔는데 거기 연영과가 되게 더 세죠. 네. 유명하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면접 봤는데 좋게 봐주셔가지고 1년 반 동안 수업을 들었어요. 네. 했는데 굉장히 연기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내가 그냥 가진 걸로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해보고 재밌다. 그래서 이거 내가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이상한 용기가. 근데 그게 네. 필요해요. 좀 더 생각이 깊으면 아무도 시작을 못 해요. 맞아요. 시작은 조금 단순한 계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딱 하니 질러버렸군요. 예, 근데 하면 할수록 막 매력 있어요. 사실 이것도 하면 할수록 어려워. 그러니까 똑같아요. 2, 3년간은 내가 왜 그랬지? 왜냐하면 오디션 같은 것도 저는 붙으려고 가는 게 오디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차가 많이 쌓인 이제 친한 배우 언니가 말해주는 게 오디션은 떨어지려고 가는 거야라는 와. 말을 하더라고요. 와, 와닿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말인지 이제는 이해하는 게 마음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는 최선을 다하되 나 이거 붙을 거야라고 하다 보면은 지금도 제가 돌아보면 오디션이 붙은 것보다 떨어진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기대를 다 안고 이걸 다 보다 보면은 내가 상처받기 너무 쉬운 환경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연기를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보이는 거예요. 얘 딱 그 힘이 들어가 있네. 그렇죠. 얘 약간 조금 도취돼 있네. 그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귀엽지 않아요? 나는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어느 정도 이런 풋풋함 뭐 점수에서 그렇게 감점으로 쓰질 않을 것 같아. 난 오히려 20대에 막 아주 세상 다 산 것 같이. 그건 막 윤복희 선생님 같이 막 되게 한 60년 짬을 갖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난 더 거부감이 일 것 같아. 어릴 땐 그 풋풋한 매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디션을 많이 오셨다 그러면 그 볼 때마다 엄청 기도를 또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래요? 모태신앙이에요 혹시? 네, 맞아요. 네. 그래. 약간 그 오로라가 있어. 모태들의 오로라가. 그러면 그 교회나 뭐 찬양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익숙했겠다. 지영 씨 성장 과정에. 네, 맞아요. 노래를 많이 시켰겠네, 교회에서. 근데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요. 어릴 그래요? 적에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좀 좋아하고 또 자기 세계가 좀 강했어요. 돌아보면은. 지금도 살짝 대화 중에 느꼈어요. 진짜. 약간 묘하게 4차원이다. 저는 많이 정상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닌가요? 느꼈냐면 지영 씨가 막 얘기를 하다 제가 이렇게 톡 들어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지영 씨가 맞아요. 그리고 뭔지 알죠? 그럼 이렇게 리액션을 네 맞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저를 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세계가 있구나. 네. 그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기색이랑 노래에 굉장히 또 색깔을 강하게 해줬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되게 제가 많이 평균화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반적이어졌다고. 너무 그렇게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배우인데 그리고 요즘은 뭐 그런 거 개성을 다 중시하는 세상인데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면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매력 있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컬러가 조금씩 나와요. 하다 보면 매력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일단 뮤지컬로 전향을 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러 역할 맡으면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은 K 뮤지컬이 대세지만 그때는 조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글쎄, 조금은 그래도 난이도가 있지 않았어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러는 게 괜찮았어요? 궁금해서 진짜로. 아니 반대하셨죠. 그냥 그죠? 10년 예. 동안 반대하셨는데. 10년 동안 반대하셨어요? 네. 지구력 굉장하시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세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성악이나 피아노를 권유한 것도 음. 네가 이거를 전공하면 밥 벌어먹고는 살겠지. 어른들 다 그러신 게 네.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배우를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 이제 한 번씩 본가에 갈 때마다 네 자리는 여기다. 청주가 본가예요. 그래서 집으로 와라 이러 하시는데 제가 30살까지만 할게요 하면서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말 안 들었죠. 그렇죠. 네. 일단 버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네. 조금씩 약을 쳐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네, 아유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이러는데 지혜롭네. 네, 근데 매번 공연에는 오셔서 되게 즐겁게 그럼요. 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반, 긍지와 뭐 자부심 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오디션 아까 많이 보셨다고 떨어진 게 반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오디션도 있어요? 사실 최근에 생각난 음. 건데요. 그 극단 오디션이었는데 문준경이랑 공연을 하고 제가 경력 한 줄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나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더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 되게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싶더라고요. 타지 생활하고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사실 뮤지컬보다 음악극을 하는 곳이었지만 극단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을 딱 들어갔는데 원래는 심사위원분만 계세요. 네. 근데 극단 사람들이 좀 열 몇 명이 여기 구석에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긴장된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해서 그때 한번 굳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웅성웅성 피드백이 바로 들려오는 오. 거예요. 저거 영상 보고 딴 것 같은데? 저거 누구 배우 따라한 것 같아? 그러니까 들렸어요. 어머머머. 그때 한 번 멘탈 깨졌고 어머머머. 그런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해?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걸 보여주고 그러려고 싶었던 것 왔었나? 다들 야 밥그릇 싸움이야. 막 같아요. 이런. 약간 조금 그런 분위기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텃세가 있죠. 예, 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 근데 근데 심사위원분도 이제 제 노래 듣더니 다른 노래 조금 더 고음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냐 이래서 제가 좀 잘하는 걸 다시 보여드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심사위원분한테 들리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는 않네요 이러는데 들리는 거예요. 어떡해.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오디션 진짜 네. 가혹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도 버텼는데 잘했어요. 멘탈 싸움이 반이니까. 네. 그래서 특기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피아노를 쳤는데 그냥 심드렁한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질답에서 우리 극단은 돈 못 준다. 괜찮냐? 네. 이래서 저는 사실 돈 보고 생각한 건 아니니까. 아 진짜? 그렇죠. 극단은 사실 배우려고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니까요. 자세가 됐네. 그래서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저는 저가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깨달았죠. 안 됐네라는 거를 직감할 수 있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서울 타지 생활하고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제일 싼 방 들어가 있는다고 햇볕이 안 드는 방이었거든요. 뭔가의 그런 패배감 같은 거에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안 나왔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울고 먹고 자고 울고 이러다가 쭉 이제 밤에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복되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게 조금 그때 좀 저에게 멘탈을 흔들리게 했고 반대로 또 멘탈을 잡아준 그거 이후에 그만한 오디션이 없었어요. 저를 흔든. 그게 유독 좀 냉혹한 오디션이었구나. 네. 그리고 약간 드라마에서 일부러 작정하고 쓴 장면이 아니면 그런 오디션 매너가 없죠, 요즘. 네. 드물죠. 근데 그 덕분에 맷집이 좀 생긴 거죠. 맞아요. 지금 맷집 간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사실 성공 사례보다. 네,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지. 근데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멘탈이 반 이상이에요. 여기는 맞아요. 성공을 해도 멘탈이 약하면 그 성공을 부여잡을 수 있는 뚝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멘탈 교육만 한 10년 시키시나? 막 이런
20년째 멘탈인가? 막 이런 네, 맞아요. 그런 배우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값진 경험하셨네. 신앙적으로는 아까 뭐 네. 이게 모태신앙이지만 기도를 매 오디션마다 하지 못했어요라고 하셨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아, 그럼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할머니셨다고. 할머니의 새벽 기도가 지영 씨의 네. 삶에 거의 기반이 됐다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우리 작가분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세요, 할머님은? 친할머니신데요. 할머니가 오히려 문중경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신앙의 결론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단순해야 조금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신앙으로 사시고 항상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이제 운동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으셨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세요. 너 남편은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왜냐면 할머니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어서 결혼했거든요. 할아버지랑. 예. 안 믿는 그 상황에서. 진짜 귀한 만남이다. 그때는 그러니까요. 신앙인이 서로 종교가 맞는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가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 집안을 좀 지탱해주고 제가 흔들려도 다시 세워준 기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할머님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아까 고시원에서 밤에 일주일 동안 밖으로 안 나오고 울고 또 그냥 깼다가 또 울고 이랬다는데 점점 회복이 되어 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절로 회복되어지지 않거든요. 더 나빠지는 경우는 맞아요. 흔하지만 저절로 회복된다는 건 누군가 정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럼 지금 지영님도 기도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좀 다잡아 가고 있으신 거예요? 기도는 저녁에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아침에 말씀을 읽어요. 거봐, 나보다 훨씬 낫네. 아니에요. 그래서요? 근데 가끔 깜빡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신앙이 지금 온전히 잘 서 있나? 라는 의심이 들 때 다시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그 기도가. 조곤조곤 기도할 때도 있고 정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약간 속상해서 좀 싸운 적도 있고요. 그때 별말을 다 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있는 한 주는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네. 맞아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도가 있는 순간과 없는 순간. 너무 달라요. 결이 너무 달라.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 뮤지컬 문준경 이 외에도 또 많은 성극을 또 하셨나요? 사실 문준경으로 데뷔를 하고 저는 내가 기독교 극을 잘하는 배우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독교 극만 보러 다녔는데 거기선 또 떨어졌어요. 아니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잘할 줄 하긴 알았는데. 뭐 우리가 그거를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결정해요. 떨어짐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승리도 패배도 주의 손 안에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제 그냥 일반 관객들을 만나는 공연을 하면서 이제 근데 큰 공연을 막 하고 싶었는데 항상 제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없어. 그런 작은 공연들도 일반 극이었지만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나 사람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항상 들어있는 공연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2년도에 용욱이의 편지라는 성극을 만나서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마리아를 만드셨던 최무열 PD님 작품인데 네. 가상의 섬 화명도를 바탕으로 여러 인물들의 사연을 이제 주안에서 이게 회복되는 요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간호사 역할을 했거든요. 약간 어울리는? 네, 맞아요. 어울려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많이 좀 깨졌죠. 그래요? 네. 어떤 의미로? 그때 사실 공연 자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약간 기대라는 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나도 진심으로 누구를 믿고 기대하고 그러기에 남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결국 쓰러지더라고요. 네, 흔들리고 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지 너무 허무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때 너까짓게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의 높음과 사랑에 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결국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그냥 광야에서 울부짖기만 하면 된다. 이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포기하지 않으셔. 이런 메시지보다 너까짓 게 뭔데 그냥 너는 광야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외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의 사랑의 깊이 눈을 뜨게 하실 거다.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 수준에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놀라우심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그 성극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지독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되게 뜨거운 깨달음이다. 그렇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은 따뜻해 이런 정도였다면 맞아요. 불같은 사랑을 깨달아버린 각성의 시간이네요. 맞아요.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재산이야 정말. 맞아요. 그때와 지금의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같은 게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따뜻함은 도피처가 될 수 있는데 맹렬하게 타오르는 뜨거움은 내 맞아요.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좋은 경험하신 것 같네요. 좋은 경험하니까 생각났다.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는 솔로에 출연 경험이 있으시네. 이건 너무너무 결이 다른 얘기인데 너무너무 솔깃해서 S본부에서 하는 연애 이 체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꽁냥꽁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보는데 내가 16기 맞나? 하도 거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맞아요. 12기요? 네, 저는 12기에 되게 어렸을 때 나간 거네 그러면? 그 용우계의 편지 끝나고 거의 출연을 음. 하게 된 건데 아, 그렇구나. 이게 근데 기수가 계속 바뀌니까 뭐 1년에 한 기수가 아니긴 해요. 그죠? 네. 코로나 때예요? 이때가? 맞아요. 그때 약간 종식 전쯤이었는데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작품이나 일이 좀 끊긴 상태였거든요. 공연하는 분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맞아요. 막 택배 하시고 막 이랬다니까. 예,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아 내가 이제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료 지인 배우가 너 노래 잘하니까 너 방송도 해봐. 너무 너를 공연으로 제한하지 마라고 그랬고 아 그래 해서 방송에 이제 이렇게 지원서들을 낼 수 있는 걸 다 냈는데요. 네. 단메일이 온 게 나는 솔로였어요. 이상해요, 너무. 나는 솔로에 최적화돼 있어요. 아 정말요? 현숙. 이거는 빼도 박도 않고 현숙이다. 아 현숙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역대급. 맞아요, 예, 맞아요. 다나하고. 네, 근데 할 말 다 하는 캐릭터인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네. 재밌었어요? 아니 돌아보면은 이제 잊지 못할 되게 좋은 아니, 추억이었고. 나는 솔로로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왜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저라는 사람을 좀 다시 알게 됐어요. 네. 네. 자, 객관화가 됐구나. 네, 맞아요. 어떻던가요? 객관화가 돼서 새롭게 알게 된 지영이는 어떤 모습이던가요? 그러니까 저가 공연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연은 관객하고 멀기 때문에 음. 에너지를 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키워왔고 전달을 목표로 했어서 네.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조금 음. 열려진 상태랄까? 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카메라에 나오니까 악플이 진짜 많이 달리더라고요. 나댄다고 제 약간 너무 과장한다. 진짜 안 좋았어요. 반응이. 뭐 거기는 악플을 뭐 옵션으로 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상처받았겠다. 그래서 저는 좋을 줄 알았는데 약간 궁금하잖아요. 저에 대한 피드백이. 근데 저 여자 너무 빌런 냄새가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너무 솔직하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때 생각했던 가치관을 못 감췄구나.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4차원의 결을.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셌던 거예요. 뭐 TV는 아무래도 보편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표정도 이렇게
이게 무대에서 보면 괜찮은데 TV로 이렇게 막 몇 인치 TV로 저를 보니까 막 눈 커지고 막 목소리 크고 할 말 다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조금 뭔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 뭐 은바페 닮았다 그러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참 은바페라는 사람들 참 정말 인물을. 아 근데 되게 잘생긴 흑인 선수고 알아요. 누군지 잘 저도. 나가는. 네. 그래서 되게 아, 크잖아요. 맞아요. 웃을 때 똑같다고 그래서 그런 말도 들어봤고. 뭐랄까 예리한데 가혹해. 맞아요. 온기 없는 예리함.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왜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뭔가 조금 뚫고 나오는 그런 아우라라든지 느낌이 조금 뭔가 크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방송 연기를 할 때는 그런 거 좀 조절해서 해야겠다. 오, 그런 거. 지혜롭다. 네. 네. 그러니까 상처를 상처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해서 네. 다음 때 발판으로 쓰면 되지 뭐 이런 제일 무서운 성격이야. 아, 왜냐하면 경쟁력 있는 성격이에요. 정말. 살아남는 사람들 거의 그렇거든요. 오,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구만. 알도 바로는 아니었고. 그럼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잘 됐어요? 네. 거기서 유일하게 네. 커플이 됐던 사람이라서 나 진짜 궁금한데 그럼 이렇게 사귀는 게 이렇게 돼요? 사겨요? 저는 진짜 사귀었어요. 사귀는구나. 네. 근데 이 얘기를 지금이 이젠 말할 수 있다. 그분과는 이제 정리가 좋은 됐어요? 친구로 좋은 그럼요. 친구? 응원하는 친구로 지내고 있어서 응원하는 어쨌든. 타인. 네, 화이팅하는 이런 관계. 사이인데 나는 너무 시니컬했나 봐. 저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막 이랬는데. 다들 그렇게 네. 생각 죄송합니다. 의심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근데 대본이 없어요. 네, 그냥 계약서만 쓰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동의한다. 촬영하는 거. 그 필요하죠, 그런 게. 네. 결과적으로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찰을 하고 성장을 했다는데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객관화를 시키고 발전적인 요인으로 모두 전환한다는 게 어려워요. 좀 쪽팔리고. 그렇잖아요. 아직 생각나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이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감사하네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는 오히려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결국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이 인터넷 세상인데 그거는 안 보면 된다라는 걸 좀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네. 근데 한참 궁금했을 때 찾아봤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제 편과 그런 제 거 편이 있죠. 아닌 사람.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제 편이 아닌 사람은 그때 이제 만나던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는 좀 훈훈한 친구였는데 뮤지컬 무명 배우가 이제 저런 대기업 남자를 잘 낚아챘다 이러니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니다 뮤지컬 무명 배우가 대기업 남자 만나는 게 문제냐 이러는데 둘 다 무명 배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명 배우구나. 내가 나는 되게 열심히 나를 알린다고 생각했는데 난 무명이구나. 그때 이제 객관화가 됐죠. 무명. 오케이. 이게 누가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네, 그래서 사실 제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감사한 건 이제 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논쟁까지 가졌다는 게 감사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싸움에 나는 없다. 맞아요. 되게 열심히 항상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에 대한 악플이나 뭐 이런 걸 때 이제 지금은 신경 안 쓰지만 안 쓰는 척하지만 그때는 이제 쓰잖아요 많이. 네. 그러면 막 싸우는데 그 싸움에 난 없어. 맞아요. 난 철저히 배제됐어. 네. 처음에만 간판 요만하게 달아놓고 그 다음부터 쫙 둘의 이제 두 분의 전쟁인 문제예요. 거죠. 두 분의 분쟁. 그 좀 알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남과 다르지만 그래서 더 오래 여운이 남는 매력이 있어요. 네, 우리 최재형 배우님께는 친구들에게만 그걸 들키지 말고 이제 대중들에게도 그 매력을 좀 많이 어필하셨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솔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매체가 많잖아요. 특히 뮤지컬, 사랑하는 장르. 거기서 앞으로 최지영 님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실까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좀 뜨겁게 나 이거는 죽기 전에 한번 맡아보고 싶은 역이에요. 열망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저 네. 요거 출연한다고 했을 때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쫘라락 봤거든요. 네, 방송들을. 근데
조정은 배우님이 출연한 걸 네. 봤었어요. 네네. 너무 사랑하는 배우님이라서 사실 그분의 연기색도 약간 저랑 닮아 있다고 느꼈고, 물론 그분은 더 깊은 뭔가 이렇게 차분한 그건 단아한 뭐 연차나 경력, 네. 무대에서 쌓은 그 누적된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했던 뮤지컬 엘리자벳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대작이죠, 대작. 그분이 할 때 봤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때 그게 저한테는 전설의 그분이 해서 되게 저에게 많이 뭔가 와닿는 게 많았던 극이었고 그걸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전생애를 그리는데 그렇죠. 엘리자베트 1세.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그것도 모든 순간에 엘리자벳이 나와서 이제 나의 갈등이 이래, 나의 사랑이 이래, 나의 원하는 건 이거야를 이 전생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해보고 싶어요. 그죠. 그쪽도 풍파의 상징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강강강강인데 맞아요. 그래서 여배우들이 노리는 정말 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까 누구의 어떤 역할, 누구의 레베카, 누구의 엘리자벳 뭐 이렇게 앞에 이름이 붙는 게 이분들에겐 굉장한 트로피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와, 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후배가 나와서 저는 최지영 배우님의 엘리자벳을 보고 그 역할을 꿈꾸게 됐어요. 이게 나에게 주는 큰 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전 뜨겁게 중보하겠습니다. 아,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또 기도를 해야죠. 저는 지금 사실 작품 활동을 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일상을 좀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또 이게 안정감이라는 게 들어가면 좋지만 또 이제 새로운 자극과 제가 주 종목이었던 걸 안 하니까 네. 가끔은 좀 다시 또 불안함도 들고 내가 이렇게 있어요. 작품 쉬어도 되나? 맞아, 있어. 네. 근데 이전까지는 내가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연기를 했다면 이젠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번데기를 통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건 완전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허락하신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당신의 메시지를 알기 원하시고 어떤 걸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전까지는 좀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연기할 때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저를 쓰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은 중요한 그렇게. 지적이네요. 진짜. 항상 있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잊지 잊기 쉬운 않기를. 직종입니다. 네. 네, 그 어떤 환호와 박수에 매몰돼서 아, 내가 이 자리 주인이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라운드가 방송이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죠. 무대도. 그래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네, 맞아요. 잊지 않는 그게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최지영 배우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어떤 자리에 앉더라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는 배우 최진영이 되게 해달라고. 네. 너무 멋진 제목을 얘기해 주셨네, 결과. 궁극적으로. 뮤지컬 문준경이 재공연되는 건 언제부터예요? 초청 공연으로 지금 항상 교회에서 요청하면은 그러면은 가는 거고요. 뭐 네. 전국 어디든 열려 있는 거네요? 정말 모든 곳을 가요. 오, 네. 그것도 굉장히 큰 경험과 도전이 되겠다. 사실 힘들죠. 힘들죠. 육신은 진짜 네. 굉장히 고달픈데 제가 개그맨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생이 보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생이 니네들 컨텐츠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 들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왜냐면 고생이 없으면 얘기가 안 나와요.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른 받았던 얘기도 희화시킬 수 있고 모든 얘기는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곱게 부잣집 막내 도령으로 자란 애들이 웃기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뭐 부잣집 막내 도련님인데 웃기시다면 죄송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배우에겐 서사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서사가 나에게 허락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좀 모두 전환해서 감사를 느끼게 돼야 되는 쉽진 않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이.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도 그 고운 심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곱지 난좀 거칠다? 않아요. 곱지 않아요. 아니야, 언니보다 고와.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많이 긴장된다고 그러셨는데 편안하게 얘기 잘 하시는데 뭐. 속은 긴장 엄청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눈이 이만해져 갑자기. 맞아요. 그 정도예요? 슬로우로 걸려요. 맞아요. 즐거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최주영님의 모든 무대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합니다.